한번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 보이나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쌤이 제일 먼저 두각을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지문을 봤을 때 이 18세기에서 19세기 초로 가고 1840년대 아마 이제 19세기 한 초도 되는데 이제 중반 정도 되겠죠. 조금 더 지난 거,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건 뭐냐면 약간의 통시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게 있는데 뭔가 이제 역사 같은 거 할 때, 그치? 뭐 이제 내력이나 이력을 보여줄 때 항상 이런 관점을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뭐 서술을 하고 있다. 통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를 구분해 놓는 게 있다 하시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피어리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이제 기간 그런 피어리드 말고 막 세기 있죠. 그렇죠? 몇 세기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제 어떤 시기를 굳이 이렇게 시간적인 거 말고 숫자로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뭐 계절을 나타냈다 그런 것도 다 통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열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개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단락별로 우리가 속독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렇지? 선배들도 똑같이 그랬겠죠. 근데 속독을 하면서 보다가 이제 첫 번째 보니까 18세기의 그러니까 주제나 뭐 이제 관련한 중심 소재가 맨 앞부분에 나오니까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고, 이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두 번째 줄의 핵심은 요거예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8세기라고 했으니까 1700년대까지만이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과 통념과 상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열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열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칼로릭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엄청나게 화학이나 그 밖에 과학기술을 할 때도 나오고요. 그렇죠? 증기기관도 뭐 밑에 나왔지만 요거를 칼로릭 이론이라 한다. 여기 세 번째 줄에 표시만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요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열이 물질처럼 이동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열이 이동하나요? 지금 우리 열이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열은 뭐냐면 지금 실제로는 지금 이제 현재 과학으로는 물체 내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수시로 계속 운동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열인 거죠. 그게 그 운동 에너지가 열로 만들어진 거죠. 네. 안 돼요. 갔다 오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원래 진짜 지금의 열의 의미고요. 이렇게 칼로릭이라는 어떤 물질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 게 바로 칼로릭 이론이다. 이제 일반적인 생각, 통념, 상식으로 그 당시에는 칼로릭이 열이구나. 그리고 열은 이렇게 물질처럼 존재하고 여기저기를 이동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데 여기 이제 쌤이 써놓은 것도 똑같이 열 이퀄 일종의 물질이다. 그리고 그 일종의 물질이 칼로릭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서 차가운 물체하고 뜨거운 물체를 둘 다 접촉을 하니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건 그 이유는 이 칼로릭이라는 게 뜨거운 물체에서 발생해서 존재하고 있다가 그 차가운 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같아진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열이라는 개념을 물질로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하고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이동했다가 또 어디로 이동했다가 막 한다는 거 본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이런 열기관이,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요거예요. 증기기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산업혁명의 가장 큰 이제 도구로 활용된 게 증기기관이잖아요. 그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인간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이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의 이제 폭발적인 이제 혁명을 이끌어냈다. 그런 증기기관이 이른바 열기관인데, 이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뭐 밑에 보면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대요. 효율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로 힘을 얻었다면, 일을 발생시켰다면 그때 그 열이 그대로 고스란히 일로 가져가는 그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했어. 그리고 이 열이 E를 만들었어.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치? E는 에너지야.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그 열이 발생한 만큼 그대로 에너지로 가면 효율이 100%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열 효율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열을 통해서 죄송해요. 이걸로 바꿀게요. 열을 통해서 에너지로 바꿨을 때 고스란히 그게 얼마만큼 가느냐가 효율인 거예요. 열 효율.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걸 관심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이게 이제 칼로릭의 어떤 이론의 핵심이에요. 모든 물체는 칼로릭이 들어있어요. 그쵸? 이 열이라는 물질, 칼로릭이 들어있어서 부피가 크다 하면은 많은 칼로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거라고 본 거예요. 반대로 부피가 작다, 부피가 작은 물질은 칼로리 그만큼 없는 거야. 칼로릭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기체, 우리가 이제 기체 형태를 띌 때 온도가 높으면 부피도 높아진다. 뭐 이렇게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부피도 적다라는 거랑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릭 이론의 핵심은 모든 물체는 칼로릭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체라고 해요. 액체하고 기체 좀 절반 정도 그런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자, 그래서 이제 열기관 얘기, 증기기관 얘기를 밑에 꺼냈어요.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이 발생하는 이제 그 근원이죠, 그렇죠? 주로 석탄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태워갖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물을 끓여서 뭐 발생하는 그 증기를 통해서 피스톤을 움직이고 그 피스톤이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은 온도의 열원, 그 열의 근원에서 어떤 물질이겠죠, 뭐 석탄이면 석탄, 물의 증기면 증기. 자, 이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의 대기, 그냥 지금도 대기죠. 이제 공기겠죠, 그렇죠?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 기관이 열기관이래요. 이건 임의로 말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이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그때 그 열이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 바로 증기기관이다. 너무 쉽다. 그런데 이게 열효율은 아까 과학자들이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그 열효율 문제는 대체 뭐냐? 아까 쌤이 얘기한 뭐 그대로입니다.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그 양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뒤에 3번 문제인가처럼 얼마만큼 열을 흡수했고 그 흡수한 열이 얼마만큼 일로 전환이 됐느냐 에너지로 전환이 됐느냐 그것에 대비로 정의되는 게 열효율이다. 그러면 얘가 1대1이다. 1만큼 흡수해서 1만큼의 열이 에너지로 1을 발생시켰다면 열효율은 몇 %? 100%겠지, 그치? 그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좀 시간이 지났어요. 자, 카르노라는 사람이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대요. 칼로릭 이론이 뭐 이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나 봐. 그래서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한마디로 물레방아는 물이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그 물레방아의 힘을 이제 전하게 회전력을 갖게 만들었고 그 물레방아가 회전하면서 일을 했잖아. 뭐 이제 그 회전하는 걸로 뭘 했던지 간에 뭐 뭔가를 두드리거나 마치 뭐 어쨌든 간에 일을 했다면 그때 일을 하면서 그 물을 이제 열을 발생시켰어. 그 발생시킨 열과 이 물레방아가 한 일 에너지와 같다, 뭐 이제 다르다 이걸 이제 분석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밑에 물레방아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그때 들어간 물의 양과 그 다음에 그 물레방아가 어떤 에너지를 발휘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했다면 그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을 주목했다. 한마디로 물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더 올라가서 떨어질수록 그 일의 양이 증가했대요. 그치? 그러니까 높이가 좌우했대. 뭐를? 일의 양을 얼마만큼 에너지를 발휘했냐를. 물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이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면 칼로릭 이론은 그 열이라는 물질이 칼로릭이라는 물질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 있는 물질로 그냥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아까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실험에서처럼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면서 그 높이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다? 에너지가 발생했다.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밑에 보면
칼로릭, 이 열이라는 물질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고 본 거래요. 그래서 열기관의 그 증기기관이 얼마만큼 열을 받아서 그 받은 열만큼 제대로 100% 아니면 100%는 안 되더라도 얼마만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냐라는 이 열 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하더라. 어떤 온도? 높은 온도가 될수록, 더 낮은 온도로 갈수록 이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누가? 카르노가 이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그렇게 다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였다 이 말이 뭐냐면 관심이 많다 이거지. 어떻게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아하! 이제 끝나간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미는 없죠. 그렇죠? 근데 밑에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한편 네, 그런 이제 전환이 됐어요. 1840년대 줄, 우리가 유명한 그 줄, 이제 밑에 맨 마지막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렇게 주장하신 이 줄이라는 학자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열이에요. 열. 얼마만큼의 열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이걸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실험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다. 얼마만큼의 한 1줄에 뭐 열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했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서 물속에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인데,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여기다 이제 밑줄을 한번 거보실래요? 역학적 에너지인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 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나중에 열역학, 맨 마지막에 엔트로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너희들은 알 때가 됐잖아. 일반반 친구들한테 뭐 얘기는 안 해도.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은 기계적 에너지라는 말하고 또 동일한 말이에요. 기계적 에너지, 지금도 이제 뭐 화면에 뭐가 띄워진다던가 뭐가 움직인다던가 뭐 선풍기가 돌아간다던가 이거 다 기계적 에너지잖아요. 그쵸? 오른쪽에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 그치? 위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위치를 막 바꾸게 만드는 에너지, 돌아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위치 에너지지. 그치? 여기에 이제 그 자체를 또 운동 에너지라고도 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위치가 변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뭔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한 그 물리적인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 뭐 이런 말로도 쓰고, 그치?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줄이라는 사람이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를 하고 역학적 에너지 인 1이,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이렇게 물리적인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인 거야. 그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중요한 건 그 에너지만큼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했느냐를 실험한 거야. 1kcal의 열의 양, 이 열의 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했다. 그러니까 측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열의 양이에요. 그렇죠? 얼마만큼의 열의 양이 있는데 이 열의 양을 얼마만큼의 일당량이 필요한지, 이만큼의 열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일이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측정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은 이렇게 1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고, 등가성, 이른바 이제 에너지는 형태는 변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총량, 가장 큰 원래 처음에 생겼던 그 에너지의 총량은 형태만 달라질 뿐 변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이제 과학을 싫어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마저 여기까지만 읽고 오른쪽 위에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을 통해서 일을 발생시킬 때, 그치? 열기관도 그렇게 작동하는 거 맞죠? 열을 발생시켜서 그 수증기라는 열이 밑에 보면 기계를 작동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열과 일이 전환이 돼요. 열이 그대로 이동하면서 힘이 생기는 건 그건 칼로릭 이론이고, 열이 이제 무슨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피스톤이 막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그렇게 전환이 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끝까지 일정하게 보존은 돼요. 다만 소모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를 알아내서 화학 에너지, 우리가 건전지를 놓고 봤을 때 건전지에서 이제 우리가 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연결했을 때 그 건전지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의 그 화학 반응이, 화학 에너지가 마지막에 전구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자극시켜서
빛을 만들었잖아.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거야. 그걸 증명해낸 거야. 이제 줄이라는 분은. 근데 그 전에 칼로리 이론은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열이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열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말이 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태어나. 그렇죠? 그래서 등가성을 가지며 이 둘도 다 똑같으며 좀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건전지 화학에너지가 전구를 밝히게 만들었어. 빛과 열을 발생시켰어. 그치?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켰어.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는 변환만 됐을 뿐 그 총량의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쵸? 어디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깎이거나 이제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 그치? 자,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선생님 옆에 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 개념이라서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볼 필요가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이 있는데 자, 칼로릭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 연료가 있잖아요. 그쵸? 휘발유나 이제 경유라고 하지. 걔네들을 태워서 내는 그 열의 에너지가 각종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운동 에너지로. 자, 자동차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연료의 양이 줄어요? 안 줄어요? 그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칼로릭 이론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열은 어딘가로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긴 했지만 줄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어딘가로 가서 남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소모가 안 돼.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이 칼로릭은 열은 어딘가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뭔가 너희들이 봐도 오류가 좀 있죠. 그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그치? 그런데 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해보면 연료가 이제 휘발유를 태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각종 이제 엔진의 그 피스톤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발생하고 그러니까 변환됐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제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열은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이 되는데 다만 그 에너지의 양은 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소모는 되겠지. 그렇죠? 연료가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에너지로 다 분출을 했으니까 발휘를 했으니까 다 하고 나면 소멸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칼로릭 이론으로는 그 열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나서 어딘가에 소모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라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칼로릭 이론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해주면 그냥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컵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쵸? 컵 안에 물이 있을 때 그 물을 다른 곳에다 붓는다면 그 물 안에도 칼로릭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치? 그 칼로릭의 물도 같이 칼로릭도 물을 따라서 이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도 그 칼로릭의 그 열이라는 물질은 양은 변하지 않는 건 맞다. 그치?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체 안에서 이런 물체들에서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와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이제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나오는 그 칼로릭 이론과 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줄 에너지의 법칙은 에너지의 그 일의 그다음에 양의 일과 열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잘 할 수 있지만 이 칼로릭 이론은 그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이번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면 그래서 밑에 19세기 아까 여기 했고 그래서 열과 일에 대한 이런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줄이 이제 아까 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정립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칼로릭 이론을 비판을 하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어떤 설명이었지? 열이 물질처럼 이동을 하고 양은 그대로지만 그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면서 이 열기관, 증기기관을 에너지를 발휘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열이라는 물질 칼로릭은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어떤 지적이지? 열은 형태가 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모도 돼요. 그쵸? 계속해서 무한대로 그 열기관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칼로릭 이론의 모순은 뭐냐면 그런 칼로릭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연료를 더 넣지 않아도 무한대로 이제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2번이지, 그치? 윗글로 봤을 때 A의 내용이 뭔데? 방금 전에 봤던 거. 칼로릭 이론으로 따르면 이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쉽게 냈다면 열이 소모되지 않고 열이 맞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열기관을 작동하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딱 좋은데 그렇게는 안 나왔더라고요. 쉽게는. 그치? 자, 답은 일단 2번인데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이제 소모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칼로릭 이론으로 봤을 때 열기관을 설명했다면 열기관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죠. 왜냐면 소모되지 않았잖아요.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열의 실체는 칼로릭이니까 소모되지 않고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만 했다가 그 이동한 결과로 뭐가 생겼다? 에너지나 일이 생겼고 그것이 기관을 작동하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 한 일을 설명할 수가 없죠. 줄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그 열은 소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소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이 줄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과 그 다음에 칼로릭 이론 요거의 이제 모순을 설명한다라는 게 요 2번밖에 없어서 답은 2번이 이제 훨씬 가깝겠죠.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왜? 그 열이 아직도 남아서 기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무한대로. 그치? 왜? 소모된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 이제 여기 이제 좀만 더 내려가 보면 이것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우리 계속 배운 거죠.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 같다라는 것과 열과 일은 항상 같다. 발생한 열만큼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 왜? 아까 말한 대로 무한대로 그 열기관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열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이 일을 발생시킨 거고 열이 일을 발생시키니까 무한대로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증명해서 유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이제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이니까 말이 안 돼요. 이제 여기 쌤이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내가 여기 뜨거운 커피를 가져왔어. 아주 막 뜨거워요. 여기다 커피 한 잔을 놔두면요. 이 뜨거운 커피에 있던 이제 열이 지금 이제 차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뜨거운 커피보다는 시원하죠. 이 교실에 이 추운 교실 안에 추운 건 아니고 시원한 교실 안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뜨거운 열이 뭐가 돼요? 당연히 이제 희석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식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시원한 방 안에 차가운 게 뜨거운 곳으로 와서 얘를 식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 나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이 그 열이 차가운 곳으로 퍼지면서 흘러서 이제 희석이 되고 온도가 떨어지는 거다.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분이 주장한 게 그거래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 어떤 방향성?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은 흐르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열기관의 열 효율은, 그러니까 효율이 뭐랬지? 받은 열만큼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효율이에요. 그치? 그런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인 대기에다가 바깥의 외부로 방출을 할 때 두 작동하는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한다라는 점, 그런 이동하면서 열이 뭐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이제 증명은 했대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열이 남아서 끝까지 칼로릭처럼 어떤 물질처럼 어딘가로 이동해서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고 밑에 보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점,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의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는 없더라. 100% 그게 다 가지는 않더라. 내가 막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당연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기계가 증기기관은 좀 오바고, 내가 뭔가 커피 머신을 만들었어, 아니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레몬을 착즙해서 이 기계가 막 열로 이제 그 레몬을 착즙해서 밑으로 내려 이제 보내서 그 컵 안에 담았을 때 그 레몬에 찌꺼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필연적으로 그 백이라는 열이 그 백을 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열기관에서 열의 전부를 일로 전환했을 때 어떤 기계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받은 힘을, 그 열을 전부 다 100% 그대로 일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100을 받았으면 그 열이 100이 100으로 만들어지진 않고 100보다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라는 상호 전환 방향성 비대칭성이다 했는데, 열이 1로 전환될 때 그것이 이제 100대 100으로 똑같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너무 간단한 건데, 나중에 그래서 열역학, 에너지, 엔트로피 뭐 이런 개념이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좀 너무 이제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거 아까 뭐 설명했으니까 오른쪽에 1번에 한번 보시면 사실 확인 문제인데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하면은 이제 5번에 열기관의 열 효율은 두 작동의 온도에만 관계된다. 왜? 높은 곳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면서 뭐 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는 이 칼로릭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가 되었다. 이건 유지됐다고 방금 전에 여기 봤었죠, 그쵸? 여기에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어떤 점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라는 점, 그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을 만들지만 대신 비대칭적이라는 거. 100을 받았으면 에너지를 100을 다 그대로 발휘할 수는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칼로릭 이론을 비판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남아서 아직도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 열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비판한 거고, 이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밝혀낸 카르노의 이론 중에 맞는다는 점은 이렇게 온도가 두 작동 온도에 관계해서 이제 밑에 보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맞는 걸 찾는 건 5번밖에는 없겠죠, 그렇죠? 나머지 이제 1, 2, 3, 4도 요거 바뀐 거죠.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을 일로 변환하는 거, 그렇지? 수력기관 하면 우리 수력발전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아까 뭐 위에서 떨어지는 물레방아 맞지? 그 물의 힘으로 물레방아가 돌고 그 물레방아가 도는 회전력이 어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치? 그러면 이거 뭐가 틀렸어요? 수력기관의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뭐에 비례한다? 물의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높이겠죠, 그렇죠? 물의 높이.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부피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과 부피는 다른 개념인데 여기에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뜨거워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부피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에 어디 갔죠? 네, 기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도 커지게 되는데 이 기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왼쪽에 보면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이렇게 열을 가지고 있고 부피가 클수록 높은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물질의 그 칼로릭 물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칼로릭 이론은 칼로릭 온도가 높은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아니 온도가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것 맞지?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는 높은 곳 낮은 곳으로. 아까 2번 요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3번도 조금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줄의 실험은 등가성이에요. 등가성, 그렇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열을 만들어냈으면, equal, 그것이 그대로 에너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의 총량은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되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다. 등가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둘의 실험과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전제를 깔았어요. 그러면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그럼 이건 받은 열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열이 얼마만큼 1로 변환이 됐느냐, 그게 비례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으면 줄이에요. 그쵸? 줄의 얘기가 뭐 성립하는 것처럼 등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왼쪽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여기 이제 클라우지우스 얘기를 하면서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상호 서로가 전환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받은 열과 이제 행사되는, 아니면은 이제 발휘되는 그 일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대칭적일 수가 없다. 100대 100 이게 아니라 100을 받았으면 90이 이제 발휘만 되고, 이런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줄의 밑에 보면 실험과는 달리 했으니까 등가성을 배제하고, 이때 이렇게 열의 일당량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줄의 어떤 그 구한 이제 어떤 열량의 그 모습은 뭐 100을 받았으면 1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발휘된다고 본다면, 이때 요 이제 답은 이제 1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A가 지금 이제 열기관에 흡수한 양이니까 100을 받았다면 이 100보다 무조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10을 받았다면 10보다 줄어야 되잖아요. 분모가. 그치? 분자가. 그래서 무조건 필연적으로 1보다 작게 돼 있죠. 그렇죠? 요 값이 1보다는 작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의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반드시 이 값은 작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1보다. 그래서 5번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요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 앞을 보는 게 좋아요. 편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딘가를 긴가민가 하고 바로 얘 앞을 봐버리면 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맨 처음에 이런 어휘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봤죠? 오답률 높았던 어휘 문제 봤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요게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보시면서 그 단어하고 맞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편견이 생기거든. 그럼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상식에 어긋난다, 상식에서 벗어난다, 쌤이 생각으로는 상식에 벗어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보니까 어디 있냐 근데 디귿 리을이겠죠? 리을 어디 있죠? 리을이 여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맞추지 못하고 따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비슷하네.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다. 어휘가 어렵다고 해서 어휘집 보는 거는 조금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할 수 있죠. 용어들이 많으니까. 근데 비문학은 그냥 양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더턴 같은 기출문제를 N수생 선배들이 진짜 많이 써요. 기출문제를 많이 본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약간의 최상위로서의 자신감을 이제 좀 자부심 가지시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10개 할 때 우리는 11개 한다 생각하시고 좀 많이 하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진짜 많이 발전하거든. 그치? 자, 뭐 어려운 거는 그냥 개인톡으로 아무 때나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쵸? 다 이제 뭐 비문학이든 뭐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에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 하나만 따로 찍고 그랬어. 좀 어려면 그 말을 그냥 그걸 설명을 하는 거를 2분,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으니까, 혹시 어려운 거 생기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못한 건 뭐냐면 일반반은 이거 했어요. 일반반은 이거 마더텅에서 여기 뭐 이거는 설명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요거 인문 지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이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인문 지문이 이제 몇 회 36쪽에 요거를 풀게 할 거고요. 설명은 아마 마지막에 과학이 된 것 같던데, 그쵸? 이렇게 우리가 배고픔 느끼는 거, 그치? 과학 지문이 10번에서 14번 요거를 아마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못했지만 그거 참고해서 집에서 공부해 보시면